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답으로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문제 생기면 나를 팔지 마. 누가 그렇게 하라던데요? 이런 거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향을 안 피워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예는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꼭 우선이냐? 그것까지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보다는 사실 형태적인 부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중요하면 기도도 안 해도 된다?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결혼식도 안 해도 돼. 마음이 중요하니까. 아니,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제사 영상 같은 거 올릴 때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지 굳이 뭐 제사 날짜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인간관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회적 룰과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형식에 매몰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게 기본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면 부모님하고도 반말하는 거고, 아니 나는 존경하니까. 그러면 사회제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어떤 분들 얘기 있냐면, 그걸 뭘 태초부터 누가 신이 만들었습니까? 뭐 향을 올리고 기도하라고 뭐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꼭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해야 됩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동의했습니까? 네가 동의 안 해도 이미 너는 태어나기 전에 동의한 걸로 체크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맞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도 돼요.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는 합장으로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악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코를 비빌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고, 그 인사 허리 각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센 사람 만나면 뭐 거수경례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는 거수경례도 있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있고, 이런 거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렇게 룰이 정해지면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군대에서 군인이 굳이 거수경례를 해야 됩니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대거리 할 거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제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향을 안 사르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공식 같은 거 할 때 테이프 끊는다고 뭐가 바뀝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렇잖아. 개원식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거 테이프 끊는다고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어. 하지만 그걸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연기를 타고 기원과 바람이 전달된다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대부분 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향을 맡고, 내가 그런 얘기 잘하는데,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셔요. 좀 있으면 향으로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게 그 필수 매개체입니다. 필수 매개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외향로가 없어지면서, 중국은 외향로가 있기 때문에 법당 밖에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밖에서 막 향을 피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무억부를 거치면서 외향로가 사라져서 실내에서만 향을 피다 보니까 뭐 목이 아파요 저쩌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향이 이 검은 향입니다. 검은 향하고 색깔 있는 향하고 달라요. 이 검은 향이 이게 굉장히, 저는 검은 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향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검은 향의 특징은 향연기가 거의 없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켜놔도. 그리고 향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 켰잖아. 우리 지금 한 20개 가까이 킨 것 같은데? 그런데 별로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초미세연기 향. 그러니까 이 향연기가 거의 안 나요. 이렇게. 예, 향연기도 안 나고 향도 잘 안 나요. 이렇게. 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내에서 향은 키워야 되겠는데 우리랑 비슷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일 때는 이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냥 요즘 스님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억장이 무너지는데 한옥은 바람이 많이 통해 가지고 그게 뭐 향연기 때문에 목이 아파요. 그건 네가 하기 싫어서 목이 아픈 거야. 그게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는데 예전에 우풍 이런 거 생각해 보셔요. 그냥 네 기분 탓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는 사실 별게 없어요. 요즘 짓는 한옥은 사실 약간 다르고 옛날 한옥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짓는 한옥은 말만 한옥이지 실제로는 내장재를 다 쓰기 때문에 바람이 생각보다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내 건물,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건물들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바람이 안 통하죠. 그게 맞죠. 단열이라든지 냉난방이 이렇게 차단돼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먼저 이 문제에 봉착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향을 못 피게 한 게 아니고 향 연기하고 향 자체를 죽인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빼는 거지. 못 빼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에 대해서 얘네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이런 방식을 쓰게 된 거고 중국은 아직 그 생각이 없으니까 가보면 그냥 지천으로 피는 거고 지천으로 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향을 못 피는 쪽으로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 무식한 거죠. 단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 번잡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결혼식을 없애는 걸로. 야, 그러면 동거잖아. 그게 결혼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럼 동거 아니냐? 그러면 혼인신고만 하는 걸로. 그거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걸? 아니, 그렇게도 살 수 있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문화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적 요구가 바뀌어서 변형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쓰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갈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고민이. 어떻게 그것들을 잘 해결할 건가?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항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밖에 크게 항로가 있었고 거기서 향을 막 꽂아도 됐었어요. 이런 얘기를 마치 현충원처럼, 국립현충원처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예전에 뚜껑을 덮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씌워놨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거 비 오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할 일 없었어. 그때 치우면 돼. 지금 사람하고 달라. 옛날 사람 할 일 없어. 그리고 중국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나무 뚜껑을 덮는 경우가 있어요, 향로에. 예. 원래는 저런 뚜껑 같은 게 없어. 왜냐하면 향은 연기가 날아가라는 건데 뚜껑을 덮는 게 무식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비가 오니까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요즘도 절에 가보면 밖에 이렇게 향로를 만들어 놓는 절들도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뚜껑 안 만들었어. 안 만든 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무로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지그들도 이렇게 그냥 덮개를 예전에 우물 덮개처럼 그런 데도 있고 비 같은 거 오면 밑에 향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물이 고이면서 이게 약간 떡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다 했어. 화장실도 다 펐잖아. 사람이.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 향로제 파는 게 일이겠냐? 너 화장실도 펐어.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사고를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는 노동력도 많고 절에 진짜 뭐 100명이 살았어요. 200명이 살았어요. 뭐 상원사 같이 저 오대산 상원사 그 조그만 절이거든요. 보면 지금은 커진 겁니다. 옛날에는 더 작았습니다. 선원 영역도 없고 지금 절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0명이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김밥에 단무지 들어가듯이 단무지, 시금치, 당근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냥 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그 자리도 없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량에는 칼잠을 잔다라는 말이 있어요. 칼잠 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빤듯하게 못 눕고 이렇게 해서 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으락하면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셔도 한 방 안에서 가족 전체가 오골오골 살았어서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해도 언감생심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도 안 됐다니까 상황들이.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불교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계속 출가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록이나 이런 데서. 이유가 뭐냐면 못 먹고 못 살아. 근데 절에 들어오면 먹고 사는 건 되는 거야. 이게. 절이 그 정도 경제력이 됩니까? 저 땅이 있었잖아. 지금은 절 땅이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게 산이고 이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냥 자연 경관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다 밭을 읽었다니까요. 아유, 그런 척박한 데를 어떻게 합니까? 땅이 없다니까. 땅이 없다니까, 아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 다음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사찰이거든요. 지금도 오늘날까지 유교보다 많습니다. 예, 유교의 무슨 향교나 뭐 이런 뭐 서원이나 이런 데보다 많아요. 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다는 거는 예전에는 노동력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거는 나오는 구조고, 그래서 굶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 일반 민가는 굶습니다. 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숭유억불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해도 출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실록에 보면 정책이 잘못돼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출가시키는 쪽으로 몰고 있다. 우리가 세금도 더럽게 많이 뜯어갔거든. 더럽게 많이 뜯어간 데다가 흉년 한번 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흉년이 들면 뭐 이렇게 구유를 해서 이렇게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때 흉년 들면 난리 납니다. 그냥 굶든지 엄청난 고리대금으로 꾸든지. 그래서 흉년에 재산 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최부잣집 그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에 재산 늘리지 말라가 있어. 예. 흉년에 재산 늘리기가 돈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쉽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한 마지기를 가지고 있어. 그게 원래는 1,000만 원 값어치가 있는 거야. 밭 한 마지기면 200평인가요? 그죠? 200평. 맞죠?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50만 원의 콜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는 흉년이라도 관계가 없어. 나는 부자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K자로 성장을 한대.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됐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됐고, 주식이나 이런 거 했다가 그냥 이렇게 더 가지게 됐고,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영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행 이런 거 관련해서 여행사 같은 거 성지순례 이런 거 하면 얼마 전에 저 월정사 일 때문에 저 일본을 갔었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행 사장님한테.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3년씩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샷다를 내렸으면 됐어. 그러면 손실이 덜 나. 근데 버틴 거지. 누구도 몰랐잖아. 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몇 달 감기 같은 거라서 날 따서지면 없어질 거예요. 이래서 그냥 몇 달 가는가 하다가 버티고 하다가 한 3년 버티니까 죽게 됐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자영업자들은 밑으로 빠지게 된 거고 돈 좀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위로 올라갔지. 오히려 올라갔지. 그래서 이게 K자 성장이라는 제일 안 좋은 성장 방식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이 형편이 경기가 안 좋다고 타격받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 조금 있는 사람은 타격을 받지. 근데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은 타격받지 않아요. 타격으로 자유로워. 그래서 우리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IMF 때, 97년 외환위기 때, 그때도 돈 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망한 사람도 엄청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 벌었죠. 현대차가 엄청 벌었죠. 왜? IMF가 아니면 기아차 인수 못했습니다.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현대차가 떡상을 했죠.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재산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헐값으로 나오잖아. 그때 IMF 때 그때 뭐 론스타 어쩌고 그런 것들 다 그 시절이잖아. 그때 진짜 헐값으로 이렇게 나온 거 사가지고 좀 버티다가 다시 큰 돈 받고 팔고 이런 행동들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해외 투기 자본이라는 등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때 부자가 돈 늘리는 게 굉장히 쉽대요. 흉년이나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늘리면서 조선 후기 때 유랑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절에 왜 사람들이 많았었나를 알 수 있고, 그건 뭐 노동이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느냐. 절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절에 들어가면 뭐 공부하고 스님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몇 명이고, 대부분은 일합니다. 대부분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어. 고려시대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는 좀 출가할 때 귀족이어서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출가하면 공부하고 일반 사람들이 출가하면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한자 자체를 배워갖고 온 적이 없어. 일반 양민이 글자를 모르는데 뭐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과거 시험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공부력이 됐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절 안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일자 무식으로 와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자하고 한글하고는 달라요. 한글은 조금만 배우면 사람이 익힐 수 있는 거고, 한자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 더럽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라는 칭찬을 하는 동시에, 진짜 그게 꼭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되게 특이합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만 한글을 쓰지. 그리고 이 한글이 어느 문자하고도 호환성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합리적으로 만든 건 굉장히 잘했고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배우기 용이해. 그런데 이게 우리만 써.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지.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문자들이 약간의 호환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안 배우더라도 옆 나라 사람이 이렇게 대충 보면 이게 뭔 소린지는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문자를 만들어낸 거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긴 한데 너무 외톨이지. 이게 왕따가 됐지.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안 통하지.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안 통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립주의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하면 고립해서도 관계가 없어. 우리가 무슨 뭐 떡대가 크거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인도처럼 떡대가 크거나 안 그러면 진짜 잘 살거나 그런데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면 힘들어지지.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그러니까 예전 빼놓고, 그러니까 뭐 일제강점기 뭐 그런 쪽에서 지나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최부잣집에 저는 그 얘기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부자가 대대로 이렇게 부잣집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훈이 가난할 때, 그러니까 흉년에 재산 늘리려고 하지 마라. 흉년에 재산 늘리는 건 너무너무 손쉬운 일인데 그렇게 하면 그 덕을 손상한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덕해지면 몰락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조선시대 때도 양반집들 중에서 잘 사는 집이 어디 한두 개였었겠어요? 하지만 그 집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안동의 하회마을 같은 데 가서 야, 저 집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서 느낀 거는 살면 더럽게 힘들겠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진짜 맞는 것 같아. 덕이 손상하면 계속해서 발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불교는 되게 재밌게도 불교는 개인 거는 아니에요.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했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불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땅 비슷한 거지. 이 재산 관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문중땅 쉽게 못 팔아먹거든. 이게 누가 개인이 쉽게 팔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절이 이렇게 보존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부처님 덕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부처님이 원래는 100세까지 사시는 수명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80세까지만 사시고 그걸 승단의 기증해서 부처님의 어떠한 복이 지금도 흘러내려서 절이 유지가 된다. 조선시대 때도 양반집보다 더 큰 집에 살았었어요. 절이. 아무리 뭐 숭유억불 정책이나 어쩌나 해도. 그래서 그런 복가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광호 스님이랑 녹화를 하는데 녹화하는 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캐릭터가 둘이 합쳐지나? 캐릭터가 굉장히 다른 캐릭터인데 광호 스님은 영엄 가피 제가 속칭 얘기하는 대놓고도 그렇게 들상하게 전설의 고향 쪽이고 저는 사실 약간 이렇게 교육 쪽이에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이렇게 밝히고 어쩌고 이런 걸 하거든요.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약간 막말 캐릭터가 있죠. 근데 교육이 막말까지 안 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재밌거나 안 그러면 재미없는 걸 갖고 왔으면 향신료라도 뿌려야 돼요. 만약에 향신료까지 안 넣잖아? 아무 맛도 없어. 진짜. 그게 대부분 교육이 망하는 이유거든요.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망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만나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영험한 걸 내가 더 좋아해.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영험한 걸 내가 더 좋아해. 그리고 저는 영험을 진짜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막 주저리 차고 다니는 것도 뭔가 뭔가 에너지를 거기서 빨아야 된다. 내 보호막을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그 복가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느껴봤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느껴봐야 돼. 광호 선생님은 의외로 합리적이에요. 또 의외로 합리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야, 이게 뭔가 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이렇게. 근데 저는 원래 성향이 영험하고 신비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그 원류를 찾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향이든 절이든 뭐 어디 기도하든 거든 왜 그런지를 아는 걸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걸? 그거를 진짜 그런가? 라고 다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누가 이걸 시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찾아. 없는 거는 방법이 없고, 뭐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예전에 향로에, 외향로에 무슨 비 오면 절단이 나요. 그 향재랑 다 섞여서. 저는 중국에서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중국에도 가보면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그게 그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날 가면 싹 처리돼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쟤 파낸 거지. 누군가 팠지. 몰라. 누가 팠는지는. 누군가 팠지. 그리고 절에는 소임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절에 이렇게 결제 때나 이런 때 보면 소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각하면 뭐 차를 끓여주는 거고 지객이면 손님 맞이에요. 우리는 지객이 한국 불교에는 지객이 별 볼 일이 없는데 중국은 지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참배를 가서 여기 공양금을 좀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객 스님한테 그걸 줘. 그러면 중국이 그런 거 진짜 잘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중국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겠구나. 그래갖고 주고, 우리는 이제 참배를 하고 주잖아. 그러면 그쪽에서도 잘 안 보여주는 데를 좀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제 나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저쪽에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보통은 비공개. 그러면 이제 공양금을 좀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그렇게 한번 기회 있을 때 챙겨나면 좋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리더니까 내가 이제 그 팀을 꾸려간 거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지를 거냐 말 거냐 이 판단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100% 지릅니다. 그 돈이 뭐 얼마가 들든 그리고 그렇게 큰 돈 안 들어요. 한 50만 원만 들여도 중국은 우리보다 좀 못 살잖아.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그게 큰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골절 같은데 한 50만 원 주면 엄청 고맙지.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럼 뭐 해주느냐? 그 문 따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참배하는 것 좀 봐주고 이러면 되거든. 땡큐지.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게 끝이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내가 했냐면 저 지객이 소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먹을 수 있는 거야. 안 한 척 하면 되잖아. 그거 누가 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살이 모셨는데 나한테 누가 이렇게 찔러줘가지고 내가 따줬어. 갔어.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그러면 모르는 척 하면 되잖아. 이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딱 대중 공양을 하잖아요.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참배하고 있으면 가기 전에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기부금 영수증.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룰이 우리한테 뭐 기부금 영수증 끊는다고 쓸모가 있는 건 아닌데 얼마를 이렇게 받아서 입금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 문서가 도장까지 찍혀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담보가 되면 얘네 진짜 발전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월정사 같은 데서는 사실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한테 주는 거는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는 절에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종무소에 갖다 주고 영수증을 끊어주라 그래요. 입금증을 아예 끊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 문화들이 나름 절에는 작동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원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었고, 그래서 대중공양 올릴 때도 똑같아요. 그 공양 같은 거 줄 때도 선원입니다. 그러면 선원 이외 사람은 손 못 해요. 사중입니다. 그러면 사중 스님들 쪽으로 들어가. 아직도 그런 거는 뚜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향로에 뭐 물 찼어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다 처리가 됩니다. 다 처리가 돼. 노동력 많을 때는 노동력으로 다 해.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도 뭐 했는데 삽으로 도로 만들었다. 중장비 한 개도 없는데 삽하고 군인 같고.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데, 아니 이게 기계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했었잖아요. 새마을 운동 때 삽으로 신장로를 만들었었잖아. 신장로 만들어지면 구경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요즘 신장로라는 표현 잘 안 쓰지. 새로 조성된 길이라는 뜻이에요. 신작로. 신장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뭘로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이 삽으로 만들었어. 삽으로.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그 삽으로, 아니 그런 일반 길이 아니고 아스팔트 길을 삽으로 만들어요. 아스팔트 길을. 그리고 내 고참이 하는 말이, 저쪽에 저 길 보이지? 그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정신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90년대 중국에 가니까 걔네는 고속도로를 삽으로 만들고 있더만. 내가 그래서 걔네는 우리보다 또 떨어지니까. 우리는 없어졌는데 90년대 한 후반 정도 되면 삽으로 길 만들진 않아요. 삽으로 만들면 울퉁불퉁하다니까 평평도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아스팔트 길을 뭐 삽으로 어떻게 만들어? 그건 진짜 웃기지도 않는 거지. 나중에 꺼지는데 길이. 근데 중국은 고속도로를 삽으로 만들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왜 쟤네는 중장비를 안 쓸까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차 안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저거 뭐요?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 한 가지하고, 기회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인력이 너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공공근로 해요, 걔네.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잖아.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에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삽질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동을 창출해내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소임들 이렇게 나눠지면 뭐 욕두 이러면 목욕탕 관리. 예, 원래는 그게 물 관리야, 물 관리. 뜨거운 물을 이렇게 채워주고. 근데 요즘은 그냥 목욕탕 청소만 하면 돼. 옛날보다는 좋아졌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등 이런 거. 등불 관리거든. 등 관리. 예전에는 그게 불을 켜고 끄고를 해야 돼. 호롱불이니까. 지금은 그냥 전기로. 스위치 명등이야. 스위치 명등. 화대 이런 거는 장작 같은 거 막 날라야 되고. 그건 힘들지. 요즘은 아예 소임 자체가 없었을걸. 있으면 이제 보일러 온도 올리는 거. 자, 보일러 온도 올라갑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울산에 어저께 있었는데 울산만 같아도 조선소에 한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도 그 조선소 일이라고 하는 게 쇠 같은 걸 움직여야 된다고. 힘들지. 땅 파는 것보다 쇠 움직이는 게 무겁겠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저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 외국인 근로자들밖에 없어요. 현실이. 거의 한 7, 80% 이상 외국인 근로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뭐 향로를 파고 어쩌고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향을 피워야만 신명과 감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나오는 기록이에요. 삼국유사에.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향 피우는 문화가 오히려 유교까지 다 들어가서 유교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첫 번째가 향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다른 걸 다 안 해도. 그래서 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생각처럼 생략이 불가능하다. 특히 기도할 때 향 못 피우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느 절에 가면 향을 하나를 꽂아놓고 돌아가면서 써. 돌아가면서 쓴다는 게 뭐냐면 향이 하나가 펴져 있으면 그걸 계속 들었다 놨다 하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뭐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개인 겁니다. 개인 거. 개인 거. 마치 그게 타당하면 국립현충원에서 우리 그 6월 6일 현충일 이런 때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다 개인이 이거 하잖아. 아니, 맞잖아. 이거 하면 연기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세요? 진짜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도 이거 하려고 밑에다가 열선을 깔아놨어. 그래서 향로 밑에 보면 향로 안쪽에 채 안에 열선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뽀글뽀글 연기 이게 다 되는 거야. 밑에 불씨가 있어야 이게 탈 거 아니오. 그 열선 안 깔아버리면 넣으면 불이 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길이 하나 있어요. 향 길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 불을 태워놓으면 여기 이렇게 쫄쫄쫄쫄쫄쫄 몇 시간 동안 타고 가. 한 4시간 동안 타고 가. 전판이 있어. 그런 판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길을 이렇게 뽑기 달고나 하듯이 이걸 찍어. 향제 위에다가 그걸 찍어. 그리고 거기다가 그 향 가루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싹 들면 그렇게 길이 나. 길이 무장이 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그게 마치 우리가 모기향 타듯이 이게 쫄쫄쫄쫄쫄 계속 가고 있어. 이게 몇 시간을 갑니다. 그러면 참 배운 사람들이 그 가루향을 들고 그 불 있는 데다가 떨어뜨려야 된다. 불 없는 데 떨어뜨리면 꽝이야. 꽝이야. 근데 그거는 약간 눈썰미 있는 사람이 해야 돼. 근데 눈썰미 없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내가 안 되기 싶어. 내가 그거 생각을 옛날에 했었는데 한국에는 안 맞겠다. 왜? 이런 향만 줘도 불이 붙었는지를 모르더라고. 이 검은색 향의 특징이 불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연기가 잘 안 나니까, 연기가 적으니까 이게 불이 붙었나 어쩌나 이러다가 붙은 줄 알고 꽂았어. 안 나. 안 줄어. 있어. 해보면 제가 그래서 저거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아예 열선이 깔려 있어요. 스토브처럼 바닥에 열선이 전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어디를 투척을 해도 그걸 이렇게 배치가 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옥장판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 열선 깔려 있는 것처럼. 근데 동시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대충 어디에 떨어뜨려도 거기서 연기가 나. 현충원 나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다 개별로 하는 거지. 이거를 뭘 누가 앞에 했으니까 나는 그럼 했다 치고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그건 진짜 내가 보기에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싶은 행동들을 그것도 절에서 시켜. 절에서 시켜. 그래서 남이 켜놨으면 키지 말거나 안 그러면 킨 걸 다시 들어요. 그러면 굳이 절에 갈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향은 꼭 필수적으로 피셔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절대 하지 마. 딴 절에 가서 모모 스님이 무조건 키락했다더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눈치껏 해. 눈치껏. 내가 스님들이나 신도분들에게도 내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절하는 건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절입니다. 늘상 제가 얘기하지만. 세 번 할 때는 부처님 앞에서 법을 설할 때 그때만 3번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맞절이 아니고 절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내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나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어. 그러면 황제의 어명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조선 임금이 청나라 사신에게 절을 하고 그걸 받습니다. 그건 청나라 사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신이 높아봐야 조선 임금보다 높겠어? 청나라 황제에 그걸 갖고 갔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에 예를 하는 거예요. 대리적으로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청나라 사신은 조선 임금이 절하니까 그 절을 맞절을 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황제의 대리권자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절을 받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설할 때만 3번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 한 번이고 맞절입니다. 한 번이고 맞절. 큰 스님이든 뭐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원래는 다 한 번이고 맞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을 했는데 스님이 맞절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신뢰를 한 거고 무례를 범한 겁니다. 그쪽에서. 근데 그거를 따질 수는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자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대꾸 없이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그냥 내가 약간 기분이가 나쁘지? 너 왜 인사 안 받냐? 이럴 수는 없잖아. 저 사람 뭐 기분이 안 좋은가? 그냥 그 정도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 이게 상대가 무례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 하고 맞절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맞절. 그런데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큰 스님을 참배를 갔는데 인사를 올리러 갔는데 딴 사람이 3번 하면 나 3번 합니다. 혼자 서 있으면 진짜 이상해진다. 야 이거 사람 굉장히 이상해져. 굉장히 이상해져. 그렇기 때문에 그 눈치껏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답으로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문제 생기면 나를 팔지 마. 나를 팔지 마. 나를 팔지 마. 누가 그렇게 하라던데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런데 향이나 절은 분명해요. 제 말이 100%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향 끝났어. 향 끝났어. 향은 뭐냐? 무조건 펴라. 그리고 향 피울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냥 제 방식이에요. 보편 방식은 아니고 이건 제 방식이에요. 저는 불을 붙이고 언제나 미간에다가 향을 댑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바람이 여기에 실린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내가 기원하는 게. 그러면 이게 향이 타면서 그 기원이 부처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 그러니까 향을 무조건 살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룰인 거고 이거는 그냥 내가 지어내서 쓰는 방식이에요. 왜?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할 때 보면 늘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향 불 붙이면 한 3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는 향연기를 좀 더 많이 극대화시키려고. 나 왔어요. 사실 그거거든. 그거거든. 근데 요런 게 뭐냐면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건데 저는 연기 나는 향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3바퀴 정도를 돌리면 향이 이렇게 약간 뭉쳐. 그런 걸 예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광명운대라 그러거든. 향을 피우면 광명운대 주변 법계. 그게 향연기가 이렇게 약간 서리는 거예요. 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기압 때는 향연기가 쭉 올라갈 거고 저기압일 때는 향연기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아지랭이 같이 돌아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기압 문제일 겁니다. 기압에 의해서 위에서 공기가 빨아들이면 그냥 향연기가 쭉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기압이 낮아가지고 이게 누르고 있으면 연기가 이렇게 삐글삐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건 향 피워보면 알아. 우리는 향을 많이 피워봐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도 방에서 향을 피웠던 사람이라서 향연기는 아주 익숙해. 우리 향 매니아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 향도 좋아하고 이런 불냄새를 좋아하나 내가?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떼수건 좋아하고 이태리 타올 좋아하고 몇 가지 몇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이 인삼 같은 거, 생삼 이런 거 좋아하고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그래갖고 나 그거 좀 짜증 나는데 내가 생삼을 먹는데 수삼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씹어 먹는 걸 안 봤는데 내가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주잖아. 그러면 또 다 또 맛있다고 다 받아 먹는다. 그러면 사 먹든가. 왜 내 걸 다 뺏어 먹어? 근데 보통 때는 내가 그렇게 먹는 거 못 봤는데 사람들. 그런데 또 주면 막상 주면 또 다 잘 먹어요. 그게 약간 향긋하거든.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연기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연기를 더 극대화시켜서 향연기가 더 강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눈도장 찍는 거야. 부처님한테 눈도장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 다음에 향 피운다. 그 다음에 복전함에 돈 놓는다. 예전에는 여기는 지금 그게 없는데 중국 가면 종 친다고. 저게 원래는 저 좌종이 원래는 그 용도예요. 여기는 종이 없으니까 저걸 치는데 원래는 향 피고 복전함에 돈 놓고 땡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걸 좌종이라고 하는 거고 싱잉볼하고는 달라. 싱잉볼도 내가 보기에는 좌종인데 자꾸 뭐 돌리면서 그게 뭐 명상이 된다는 거 쌉소리입니다. 그거 있지도 않았던 룰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티베트에 그거를 수제로다가 뭐 깎아서 그게 각 음계마다 맞춰놓은 거라서 되게 비싸다고 뭐 이렇게 그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아. 돈도 되게 비싸요. 진짜 뭐 1, 200만 원 쏠게 넘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왜? 칠음계는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동아시아에. 동양에는 없었어. 어디다 약을 팔어. 그리고 그게 예전 사람들이 그런 음계에 아주 밝아가지고 음계를 이렇게 잘 맞췄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 절대음감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해주면 세종이 절대음감이었어. 세종이 절대음감이었어. 그래서 세종이 편경 같은 거 얘기할 때 두드려보고 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야 이거 들깎였다. 편경 압니까? 편종이 있고 종 이렇게 땡땡땡 치는 게 편경은 기역자 같이 이렇게 옥돌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땡땡땡땡땡 이렇게 치는 거거든. 그 편경이라 하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깎느냐, 더 얇게 깎느냐, 약간 두껍게 깎느냐로 음계를 조정을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두드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귀가 썩어서 별 구분을 못 하는데 세종이 그 음계를 찾아내요. 그래서 야 저거 더 깎아야 된다. 이렇게 왕한테 진상할 정도면 음계를 전문가들이 다 맞춘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악기 팔아먹는 놈이 그것도 그 당시 국왕에게 올리는 악기를 대충 만들지는 않았겠지. 그런데도 거기서 삑사리가 난 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를 세종이 알아내. 그래서 몇 번 더 갈았다는. 내려서 실제로 몇 번 가니까 바닥을 가니까 그게 강사가 있어요. 아주 미세모래 강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다가 갈면서 소리를 조절하거든. 그래서 갈았더니 그 소리가 맞더라. 라는 대목이 나오거든. 그래서 세종이 절대음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음감이나 뭐 미감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소믈리에 이게 뭐 와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커피 하는 사람들도 물 하는 사람도 있잖아. 물 구분해내는 사람 있잖아. 이거는 뭐 아이시스, 이거는 삼다수, 이거는 텔레비전 그런 거 나오잖아.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참고로 수돗물하고 생수를 구분을 못해요. 미감이 없지. 그래서 세상이 편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거는 뭐 물론 기본 자질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기본을 안 타고 나면 어려울 거예요.
색감도 그래. 디자인도 그렇고. 그거 교육받는다고 기본 가진 거가 더 잘 발현될 뿐이지 기본이 안 된 사람은 교육받아도 안 됩니다. 예술적인 거는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그래. 향도 원래는 저렇게 좌종이라고 하는 것도 종을 쳐가지고 부처님한테 왔다라고 하는 걸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신사 앞에서 줄 땡겨갖고 종 치는 게 있고, 그게 안 되면 박수라도 치고 이래가지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거고, 티벳이나 이런 데서 뭐 싱잉볼로 명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요즘은 그냥 지어낸 얘기지 저게 족보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음감을 맞춰서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 야, 티벳이나 그런 데가 그런 정도로 발전했었으면 저렇게 안 삽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구분했느냐? 못 구분했거든. 악기만 그러느냐? 꽹과리나 징이나 이런 게 뭔 대단한 구분이 있어. 그냥 치는 거지. 그게 제대로 발전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바닥만 해도 그랬잖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지금은 건축이 굉장히 발전해서 바닥이 평평해진 거고, 예전에는 그 선교사들이 구한말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적은 거 보면 흙집에 멍석을 깔았는데 그 멍석에 지저분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신 신고 다녔다고 생각해봐. 비 왔어. 그러면 흙이 발에도 묻었겠지. 그게 멍석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 멍석 틈에 꼈잖아. 그리고 애들이 되게 또 많이 낳잖아. 그러면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응가를 하고, 예전에 기저귀 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저귀 안 찼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저귀 안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애들을 왜 저렇게 냅두지? 하는데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안 채워요. 안 채워. 왜? 싸면 그거 누가 계속 빨 거고, 그 다음에 천은 돈이라니까. 그래서 기저귀 안 채워. 그래서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거야, 남자애들은. 그러다가 이제 덜렁덜렁 하다가 개한테 물리면 기능을 상실하지. 그래서 내시가 돼요. 내시가 되는 조건 중에 그게 들어와 있어. 기능 상실. 개한테 물렸어요. 그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게 안 입고 다녀서 그래.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개한테 물리지? 개한테 물리기가 쉬운 게 아니오. 그게 그렇다니까. 좀 얘기하면 좀 점심 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개가 먹을 게 없고 응가를 받아 먹는다니까. 응가를 받아 먹었다니까. 근데 개들이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싸고 있으면 떨어진 걸 먹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걸, 비대지. 개 비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상황이 대충 이해가 돼? 그거를 개가 날름 먹는데 눈 나쁜 개한테 걸리면 그게 뒤에 건지 앞에 건지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앞에 거를 깨물면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나마 뭐 화장실에 갔다거나 퇴비라도 이렇게 놓고 그런 데서 쌌었는데 애들은 그냥 싸거든.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한번 씹어주면 그런 게 있었어. 왜 자꾸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해서 그게 멍석에서 싸면 그걸 큰 거는 걷어내도 멍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미 있으면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다다미 있잖아. 다다미.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돗자리 비슷한 거잖아. 다다미가 돗자리인데 푹 조금 이렇게 볼륨감 있는 돗자리 이런 거잖아. 근데 위에 겉모습은 돗자리랑 거의 비슷하지. 근데 그런 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 지저분한 거 아니야? 저거 뭐 물기 같은 거 떨어지면 쉽게 말해 라면 먹다가 쏟으면 안 닦이잖아. 돗자리의 특성상 스밀 거 아니야. 그리고 걔네는 우리 거는 그냥 돗자리니까 앞뒤를 이렇게 뒤집어서 닦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걔네는 또 이만큼 있다고. 다다미가. 그러면 저거 더럽게 지저분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냥 오래 쓰고 이렇게 안 바꾸거든.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느냐 안 바꿔.
그냥 보면 약간 덜 추진 걸레로다가 너무 추진 거는 걔가 습기를 먹어서 걔가 썩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훔쳐내거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실제로 그렇게 한 데가 여럿 있었어. 여럿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훔쳐내고 끝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데서 자라 이러면 그래도 한 50년, 30년 뭐 이렇게 쓰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왜 얘네는 우리 같이 장판이나 이런 걸로 깔끔하게 좀 바꾸면 물기를 못 먹는 걸로 바꾸면 닦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장판도 이게 점점 강화가 되니까 이제는 지저분하다고 스팀 청소까지 하잖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미개한 것 같지? 근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돗자리 대신에 멍석이었어. 그리고 그 멍석 사이에 애가 응가를 하면 다 끼어 있어요. 애는 또 좀 많어. 그 멍석을 자주 가느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우리가 장판 쉽게 못 가는 거랑 똑같아. 집에 장판 쉽게 가라? 못 가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약간 서양에서 와서 위생관념이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게 너무 더러운 거지.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앉으시라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따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발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집이 판판하지 않다는 거예요. 판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게 건물이 판판해졌다니까. 그래서 이런 가구 같은 걸 놓을 때 그냥 놓을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진짜 이사 다닐 때 그 이삿짐 날라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많았지. 그냥 지그들끼리 이사했지. 집 식구들끼리. 그 사촌 형 요즘 좀 시간 되시는가? 뭐 이래가지고 아니 알잖아. 그렇게 해서 구루마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보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농을 갖다가 놓으면 농이 이렇게 분해되잖아. 몇 짝짜리로 이렇게 탁탁탁 분해되잖아. 그렇게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밑에다가 공군다고. 합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합판도 없어가지고 종이 같은 걸 접어서 공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또 죽어요, 숨이. 그러면 아무리 맞춰도 그게 또 띠걱띠걱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씨, 공구는데 이만큼 공구. 이거는 요즘 같으면 화장실에서도 이 정도 기울기가 안 나옵니다. 화장실 공사 잘못하면 너무 평평하게 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야,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얘가 좀 시원찮네.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바닥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건 너무 판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기울기를 줘야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집 안에서 기울기가 이만큼이 나는 거예요. 농 안에서만. 아니, 어렸을 때 안 보셨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문화적으로 되는 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대적 사고에서 과거를 보면 절대 안 돼. 과거에는 어땠나라는 상황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럼 과거를 계속 다 맞춰야 되느냐? 아니에요. 생략하고 축소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게 향 피우는 것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절하는 것도 절을 아예 안 하면 돼. 나 얼마 전에 내가 깜짝 놀랐네. 저 승가대 총장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근데 총장실이 요즘은 다 입식이고 소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 입식에서는 그냥 악수합니다. 스님들도 그냥 합장 인사하고 악수합니다. 내가 딴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악수를 했는데 이 스님이 바닥에서 절을 하는 거야. 나 미치겠네. 갑자기 바닥에다 절을 해. 그러면 나 방금 악수하고 앉았는데. 내가 환장하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저는 원래 캐릭터가 그렇게 해도 돼. 사람들이 쟤는 그러려니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렇게 해. 할 거면 미리 말을 하고 같이 하든가, 안 할 거면 안 해야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거 바닥인데 지금 신발 신고 들어왔는데 뭔 바닥에
근데 그 스님은 굉장히 존경심이 깊은가 봐. 그래서 이게 룰이라고 하는 게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 타고 하는 거다. 분위기 타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입식이니까 절을 하는 저 스님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고. 이렇게 말 못한다고. 그래서 유연하게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이 없느냐. 모든 예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 불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은 조정을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왜? 그거는 전문가들만 조정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거 있어요.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야, 이거랑 같이 먹으면 뭐 돼지고기랑 같이 먹으면 이거 힘머리 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약을 이렇게 파우치로 먹은 게 아니고 한약을 첩으로 지어왔잖아. 그러면 이거를 덜 마른 약재가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깔고 방바닥에 깔고 말려. 아니 내 말이 맞잖아. 그런 건 다 보셨잖아. 네. 그렇게 깔고 말리다 보면 이게 또 그게 대단한 약재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노인네들은 또 알아요. 이건 얼마 이건 뭐고 어쩌고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이거 검은 머리 흰머리 나 이러면 이거 빼고 왜 그랬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왜? 그 시절에 일찍 돌아가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 흰머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 같으면 난리 났을 건데 아니 그렇잖아. 그때는 그게 그래 뭐 해 이렇게 빼. 근데 그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기. 그래서 언제나 모든 약에는 문제가 생기면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개인이 요거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야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원칙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해지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변형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공부하기 싫잖아. 그걸 뭐하러 할 거야? 그거 쓸모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를 이게 원칙이고 이 정도는 조율이 가능해요. 라고 사실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싶으면 배우면 돼. 배워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돼. 찾아보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찾아봤는데 네 방식은 맞지 않아. 라고 하면 돼. 그런데 그냥 뇌피셜로 그냥 내 생각에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다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략이 자유로운 거였었으면 하는 절도 있고 안 하는 절도 있겠지. 지금같이 저런 식으로 돼버리면 향문화가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피우는 데도 있고 안 피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그거 나올 수도 있어. 아로마 향 이래가지고 향 대신에 이거 연기향 대신에 아로마로 머리 이렇게 쫙 불 붙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향이 나서 그래서 정신 건강에 좋아요. 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생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향 얘기도 제가 계속했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확실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명확하게 해놓으면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이 다 들어봤는데 의미가 약간 불분명한 것들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만 들으면 기억이 금방 납니다. 왜? 향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향을 피워야 기도가 시작된다더라. 그럼 그냥 하면 돼.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